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업종 앞으로 또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TSMC 실적 발표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다렸던 실적이 잘 나와줘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반도체 쪽 자주 언급을 좀 들었던 섹터였기도 한데 항상 조정 시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단기 호황이 아니라 중장기 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들이 연이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어떤 우려감은 해소가 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TSMC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운드리 쪽에서 강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역시나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다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시장에서 전망치보다 훨씬 더 올라갔던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AI로 인해서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수요도 실물 매출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업종에게는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이 TSMC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역대 최대치로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설비 투자 규모가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분기로 봤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 지금 TSMC가 가장 역사상 최고의 투자를 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역대 최고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방산 수요는 여전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매출 성장률도 30%대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앞으로도 지금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라 더욱더 실적은 더 높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 자체가 지금 AI 수요 확산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계절적으로도 물론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계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은 공장을 풀가동을 시켜도 전방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계절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ASM이라든지 실적 발표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다른 테마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그 후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던 것처럼 역시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SM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면서 그때마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TSMC 실적을 토대로 AI 수요가 정점이 아니고 당분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지금 정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앞서 지금 제가 그 캐펙스 투자를 역대 최대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28년도 정도가 돼야 이제 공급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아무리 지금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봤더니 2나노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한 제품들이 4분기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나노 공정 때보다 훨씬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첨단 공정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수요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리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HBM이라든지 이쪽도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TSMC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HBM을 만들고 있는 국내 양대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장을 풀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장을 지금 증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TSMC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고 실제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어서 지금 너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근처 또는 본사 근처에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관련자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지금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공장에서 생산 능력은 지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비싸게 팔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합산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300억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죠.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좋은 가격에 제품들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부족할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꺾일 일은 당분간 정말 특수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도 올해는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과거 고점 대비 너무나도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면 좀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장기 차트를 보시고 과거 고점 대비 어느 정도로 지금 할인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것들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TSMC가 이나노 양산이랑 뭐 대규모 증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구조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나노 공정을 비롯해서 지금 네. 계속적으로 대규모 증설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방산업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거에 네.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비단 이제 TSMC의 증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별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시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증설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은 꼭 여러분들이 개별 분석을 하시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꼭 매수를 한번 기술적으로 부담만 없다면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식당을 예로 들면은 식당이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식당을 늘리지 않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증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보다 미래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증설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일단 소부장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쪽과 거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래 금액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기 실적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기업단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은 구간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반도체 업종들 살 때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계속 사야 됩니다. 계속이요? 네. 네.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최근에 이제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뭐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좋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중을 우리가 크게 실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섹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테마성이 좀 섞여 있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반도체가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다만 실적 발표일을 좀 체크를 좀 많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요새 또 특히 이게 예상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적 발표 때 호실적을 발표해도 재료 소멸로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단기적으로 좀 손실 보는 거, 수익을 좀 반납하는 건 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약에 소부장이든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든 반도체 종목들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적 발표 직전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비중만 추가 베팅에다가 여러분들이 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선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적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원익 아이피스였죠. 자, 원익 아이피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뭐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106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54억 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부터 확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기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익 IPS를 예시로 보시면서 이렇게 작년에 분기별로 실적이 더 늘어났던 종목들, 연도별로 봤을 때 확실하게 실적이 퀀텀 접하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기업들, 실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당분간 더 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 뭐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조금 나는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자주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 있는 종목들이 좀 힘들잖아요. 갖고 있기가.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병행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는 코미코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미코가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정규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3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뭐 아니면은 삼성전자 등등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거의 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세정과 코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계속 가동할 때 코팅과 세정을 하지 않으면 수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장비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함께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일단은 주가 부담도 그렇게 없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기관들 매집이 뭐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쪽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일단은 뭐 작년 고점이었죠. 10월 고점이었는데 일단 한 12만 5천 원 정도 선 이상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고점 저항 고려해서 한 1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잘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일단은 TSMC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TSMC가 그리고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TSMC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도 거래량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PSP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은 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에는 뭐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7%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실제적으로 TSMC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TSMC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TSMC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공장 가동률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장비 수요는 당연히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까지 고객사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제 뭐 이 종목은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고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한 6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까지도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베팅할 종목들 그리고 TSMC라든지 완벽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종목들을 찾는다면 일단 HPSP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요. PSK홀딩스입니다. 상당히 이 종목도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정규 시장에서는 한 8%대 후반 정도 올라서 지금 움직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의미 있던 게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고점, 10월달 고점을 지금 뚫으면서 그 위에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고점 저항을 뚫고 이제 그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방이 좀 더 열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디스컴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 그다음에 리플로 장비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과 칩을 이제 접합하는 접합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기업인데 디스컴 장비와 이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그 수요는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스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공정이 점점 더 이제 세비화되고 선단 공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장비도 역시나 함께 수주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디스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리플로 장비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기대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짧게 보기에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이상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장기로 베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과거 고점이죠. 한 8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랑 PSK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관이요.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17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PSK홀딩스도 10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당분간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